이게 사랑이에요. 아프지 마세요. 낡은 패딩을 입은 6살 아이가 피 흘리며 쓰러진 남자의 손등에 꼬질꼬질한 뽀로로 반창고를 붙였습니다. 먹다 남은 막대사탕 하나를 쥐어주고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은 채 달동네 옥탑방 계단을 터덜터덜 뛰어 올라갔죠. 아이에겐 그저 작은 친절한 조각이었지만 그 순간 남자는 모든 걸 걸어버립니다. 왕관도 목숨도 그리고 전용기 한 대 분량의 돈다발까지. 단 하루 뒤 그 아이의 집 마당 위로 하늘에서 전용기가 돈을 뿌렸다는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지게 되리라는 것을 아이는 그리고 아이의 엄마는 전혀 몰랐습니다. 인생 무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눈 내리는 밤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화려했지만 아미르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롱코트를 입은 아미르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추적자들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젠장 또 이렇게 되는 건가? 아미르가 혼잣말을 하며 복부를 움켜잡았습니다. 위성 추적 장치를 끈 채 수행원들을 따돌리고 한국에 들어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가문 내부의 배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려 했지만 아직 단서를 잡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미르가 재빨리 몸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양쪽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 왕자님? 우리를 따돌리려고 꽤 발버둥 치셨네?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왼쪽 남자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말해. 지금 당장. 아미르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왕자님, 지금 상황이 안 보이세요? 누가 시켰는지 알아서 뭐 하시게요?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인데. 오른쪽 남자가 재킷 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아미르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벽에 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칼날이 번쩍이며 아미르의 복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아미르가 간신히 몸을 비틀었지만 칼끝이 옆구리를 깊게 찔렀습니다. 아미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따뜻한 피가 흘러내리며 셔츠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죠. 깔끔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칼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아미르의 가슴에서 예전 총상 부위가 갑자기 욱신거렸습니다. 아미르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뭐지? 우리가 찌른 데가 아닌데 저러네. 됐어. 저 상태면 금방 끝나. 시간 아까우니까 가자. 두 남자가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미르가 홀로 남겨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미르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복부의 상처에서는 여전히 피가 스며 나왔습니다. 제발 버텨라. 아미르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달동네 골목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집들 사이 좁은 골목 담벼락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등을 벽에 기댄 아미르가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또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미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은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6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크고 맑은 눈동자로 아미르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엘리트 교육을 통해 한국어를 포함한 5개 국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었던 아미르는 아이의 순수한 위로를 직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뭐해요? 춥잖아요.
아미르는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사랑이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피나요? 많이 아픈 거죠? 아미르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사랑이가 작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이거 붙이면 좀 덜 아파요. 사랑이는 꼬질꼬질한 뽀로로 반창고를 조심스럽게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도요. 먹으면 기분 좋아져요. 막대사탕을 손에 올려줬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아저씨 아프지 마요. 사랑이는 아미르의 손을 호호 불었습니다. 아미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랑이. 사랑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조금 괜찮죠? 응, 고맙다. 정말 고맙다. 사랑이가 옥탑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저기 우리 집이에요. 엄마랑 둘이 살아요. 그래, 엄마가 많이 걱정하시겠다. 엄마는 이래요. 그래서 저 혼자 나왔어요. 사랑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저씨 집은 멀어요? 아주 먼 곳이지. 지금은 돌아갈 수가 없어. 사랑이가 작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아저씨 써요. 손도 감싸요. 따뜻해요. 그건 네 거잖아. 괜찮아요. 아저씨가 더 힘들어 보여요. 그때 멀리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랑아, 엄마다. 사랑이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가요. 꼭 나아요. 사랑이가 옥탑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미르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주머니에서 위성 전화를 꺼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연결됐습니다. 왕자님,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알리나다. 왕자님, 무슨 일입니까? 한국으로 와. 그리고 수송 헬기 준비해. 헬기요? 무엇을 옮기시려고요? 현금이다. 아주 많이 필요하다. 알리가 당황했습니다. 왕자님, 무슨 일이신지요? 아미르는 옥탑방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배웠다. 이제 내가 갚아야지.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 활주로에 거대한 전용기가 착륙했습니다. 동시에 서울 상공에서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간 수송용 헬기 세대가 달동네 위로 나타났습니다. 아래쪽 주민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습니다. 어머, 저거 뭐야? 사람 사는 동네에 헬기가 왜 저리 날아다녀? 저기 왜 내려와? 아이고 무섭다. 헬기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사랑이네 옥탑방 마당 주변을 순식간에 둘러쌌습니다. 저기요. 누구세요?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건데요? 민서가 빨래를 널던 손을 멈추고 소리쳤습니다. 부인, 놀라지 마십시오.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장 남자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곧이어 헬기에서 윈치 로프가 내려왔습니다. 로프 끝에는 검은 가방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방이 마당에 떨어지며 지퍼가 벌어지자 5만 원권 지폐가 한가득 쏟아졌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다 돈이에요? 민서가 입을 틀어막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가방이 연달아 떨어졌습니다. 마당은 금세 돈더미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저거 진짜 돈이에요? 사랑이가 동그란 눈을 하고 뛰어나왔습니다. 사랑아 이리 와. 위험해. 민서가 사랑이를 껴안고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헬기에서 마지막으로 내려온 건 리본으로 장식된 선물 상자들이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사랑이에게라는 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부인, 이 모든 건 사랑이 양과 부인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절대 나쁜 뜻 없습니다.
정작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는 급히 111 의리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래? 전화가 왜 안 돼?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아무리 다시 시도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통신망이 보안 구역으로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분도 안 되어 골목 입구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든 유튜버들이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제가 현장에 와 있는데요.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한 유튜버가 실시간 방송을 켜며 외쳤습니다. 헬기에서 돈이 떨어졌대요. 진짜인지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세요. 돈이 산더미예요. 이런 일 처음 봅니다. 구경꾼들이 우르르 몰려들며 골목을 꽉 채웠습니다. 그때 성질이 잔뜩 오른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민서 너 당장 나와. 집주인 박 씨가 씩씩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내 집에서 이런 난리를 터뜨리고. 박 씨가 대문을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저희 진짜 몰라요.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몰라. 이 꼴이 났는데도 모른다고? 누굴 바보로 아나? 정말 몰라요. 웃기고 있네. 당장 짐 싸. 지금 당장. 여기서 못 살아. 알겠어? 박 씨가 주먹으로 대문을 땅땅 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계약서도 있고 한데. 계약서? 그딴 거 필요 없어. 보증금 100배 내든가 당장 나가. 지금 바로. 민서가 창문으로 보니 박 씨 뒤에는 덩치 큰 남자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서 있기만 해도 위협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험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랑아, 아빠 왔다. 나와. 민서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랑이의 친부라고 우기는 김철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김철수 씨 왜 여기 와요? 지금 이 상황에. 왜 오긴. 내 딸 보러 왔다잖아. 아빠가 딸 보러 오는 것도 죄냐? 김철수 뒤에는 더 험상궂은 남자들 도박 빚쟁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사랑아, 아빠야. 빨리 나와. 이 문 열어. 김철수가 대문을 발로 쾅쾅 걷어찼습니다. 사랑이가 민서의 치마를 꼭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사랑아 엄마가 꼭 지켜. 경호원들이 진정시키려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해주십시오. 길을 막지 말아주십시오. 뭐야 너희. 여길 왜 막아? 어디 소속인데? 박 씨가 경호원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 됐어. 조직폭력배들 아니야? 야 찍어. 다 찍어. 박 씨가 유튜버들을 손짓으로 부추겼습니다. 유튜버들은 흥분해서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수상한 사람들이 잔뜩 왔습니다. 범죄 조직 아니냐고요. 여러분 보이시죠? 민서가 창문 틈으로 애타게 외쳤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 아이한테서 떨어져요. 저희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경호팀장이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왕자님, 여기 상황이 너무 복잡합니다.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강하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이 장면을 망원경으로 보고 있던 아미르의 움켜쥔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왜 이런 일이. 왕자님의 목소리는 깊은 자책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철수와 박 씨는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야 임민서, 문 열어. 들리냐? 김철수가 담장까지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아, 아빠 왔다니까. 아빠랑 가자. 너 좋은 데서 살게 해줄게. 카메라들이 김철수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김철수는 순식간에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제 딸 좀 보겠다는데 이 여자가 막아요.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어휴, 불쌍하다. 진짜라네. 구경꾼 일부가 서서히 김철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저 여자가 남의 집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난 처음부터 수상했어요. 그래요. 우리 다 봤어요. 이건 좀 아니죠. 김철수는 결국 마당까지 들어오며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랑아, 아빠야. 문 열어. 싫어요. 아빠 아니에요. 사랑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뭐, 내가 네 아빠가 아니라고?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배워와. 김철수가 더 세게 문을 걷어찼습니다. CCTV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아미르. 그의 어깨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준 돈이 오히려 저 아이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어. 군중 속에 섞여 있던 3명의 외국인 남자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구경꾼처럼 보였지만 움직임이 남달랐습니다. 가장 키 큰 남자가 소형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타깃 확인했다. 작전 바꾼다. 어떻게? 소녀부터 확보한다. 그래야 확실해. 무전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시드 왕자님의 명령이다. 실패하면 끝이다. 명령 받았다. 김철수가 사랑인의 문을 더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옆에서 박 씨도 고함을 질렀습니다. 안 열어? 문 다 부숴버리기 전에 나와. 민서가 사랑이를 꼭 안고 방 구석에 숨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사랑아. 아무도 너 못 데려가. 그때 갑자기 연기가 골목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연막이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습니다. 뭐야 이건? 누가 연기 뿌렸어?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 구경꾼들이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이어 최루탄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아, 눈 따가워. 도망쳐. 빨리 나가. 유튜버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비틀거렸습니다. 경호원들은 아미르를 보호하려 인간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혼란이 절정에 달하자 3명의 외국인이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연기 속에서도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사랑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민서 씨, 위험합니다. 문 잠그세요. 그러나 연기 때문에 그저 허공에 울릴 뿐이었습니다. 용병 중 하나가 문을 거칠게 발로 찼습니다. 낡은 문은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누구세요? 민서가 사랑이를 등 뒤로 숨기며 외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움직이지 마세요. 용병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사랑아, 엄마 손 놓지 마. 꽉 잡아. 엄마 무서워. 용병이 민서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민서는 벽에 부딪히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 피가 이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사랑이가 울먹이며 달려가려 했지만 다른 용병이 아이를 번쩍 낚아챘습니다. 놓으세요. 싫어요. 안 갈래요. 사랑아. 민서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어지러워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용병들은 사랑이를 안고 창문으로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연기 속에는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아. 민서가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승합차는 이미 골목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미르가 연기 속에서 사랑이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골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랑이, 대답해. 사랑아.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참혹한 현장이 드러났습니다.
민서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사랑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사랑이가 늘 들고 다니던 곰돌이 인형과 사탕 껍질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미르가 민서를 부축하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사랑이는 어디로 갔습니까? 잡아갔어요. 검은 차에 내 딸. 민서가 울먹였습니다. 그 순간 아미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영상통화라는 글씨가 떴습니다. 아미르가 전화를 받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안녕, 형. 아주 재밌는 아침이네. 라시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라시드 너였구나. 그럼 누굽니까? 형 덕분에 일이 쉽게 풀렸어. 화면이 전환되더니 의자에 묶인 사랑이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사랑아, 괜찮아. 아저씨. 사랑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라시드가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조건은 간단해. 한국에서 튀지 말고 지금 바로 사우디로 돌아와. 장기 포기각서에 사인하고 형은 조용히 끝내. 아미르가 벌벌 떨며 외쳤습니다. 미친. 아이는 왜 끌어들여. 나를 노리면 되잖아. 형이 약점을 만들어놨잖아. 덕분에 아주 쉽게 잡았어. 감사해야지. 참모들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왕자님, 함정입니다. 바로 왕실 근위대에 지원을 요청하시죠. 한국 정부에도 알려야 합니다. 아미르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안 돼. 정부가 움직이면 사랑이가 위험해져. 참모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왕자님, 라시드의 사람이 왕실 안에도 있다. 절대 공식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라시드가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형. 똑똑한데? 좋아. 24시간 준다. 기다려. 사랑이한테 손 떼면 그건 형 하기 나름이지. 통화가 끊겼습니다. 민서가 아미르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돈 때문에 내 딸이 잡혀갔어. 내 딸 돌려줘. 민서는 오열했습니다. 아미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미안해서 끝날 일이 아니야. 내 딸이 지금... 아미르는 민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반드시 사랑이를 데려오겠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해?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아미르입니다. 왕자의 목숨을 걸고 반드시 구해오겠습니다. 민서가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왕자라고요? 사랑이는 제게도 모든 것입니다. 반드시 살려냅니다. 아미르가 일어서며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블랙 팔콘을 한국으로 소집해. 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왕자님, 그러면 신분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상관없다. 지금은 사랑이가 전부다. 아미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왕자가 아닌 분노한 사냥꾼의 눈빛으로 아미르가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군사위성에서 받아온 인천항 지역 열감지 영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야. 사랑이가 여기 있다. 아미르가 화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버려진 냉동 창고 구역입니다. 왕자님, 확실합니까? 블랙 팔콘 대장이 물었습니다. 라시드는 늘 이런 데를 골라. 사람 안 다니고 도망칠 구멍 많은데. 아미르가 립을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소파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호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왕자님께서는 정말 모든 걸 걸고 따님을 구하시려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왕위도 목숨도 다 걸고 계십니다. 왕실도 말리고 있지만 왕자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요? 예. 왕자님께서는 사랑이 양을 친딸처럼 여기고 계십니다. 민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미르를 범죄자로 의심했었는데 이제 보니 달랐습니다. 아미르가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꼭 데려올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아미르 씨, 사랑이가 무서워하면 제가 뭘 해줘야 하나요? 민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는 무서울 때 제가 불러주는 자장가 들으면 금방 진정돼요. 자장가요? 네. 어릴 때부터 불러준 노래예요. 민서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해 드릴게요. 사랑이가 들으면 엄마가 옆에 있는 줄 알아요. 민서가 휴대폰에 대고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아미르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 노래면 사랑이가 안심하겠죠? 네. 항상 그랬어요. 아미르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반드시 살아서 이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사랑이도 그리고 당신도. 2시간 후 인천항 버려진 창고 앞에 검은 차량들이 도착했습니다. 아미르와 블랙 팔콘 대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장이 드론을 띄워 창고를 살펴봤습니다. 내부에 적 7명 그리고 소녀 1명 확인됩니다. 폭발물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0호로 추정됩니다. 아미르가 창고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면으로 들어가면 사랑이 다친다. 다른 길 없어? 왕자님, 건물 뒤쪽에 하수구 입구가 있습니다. 하수구? 네. 냄새는 나도 가장 안전한 침투로입니다. 아미르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로 간다. 대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왕자님께서 직접 하수구를 통과하시겠습니까? 사랑이를 구하러 가는데 당연히 내가 먼저 가지. 창고 안에서는 사랑이가 의자에 묶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영하의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사랑이가 주머니에서 사탕 껍질을 꺼냈습니다. 아미르가 준 그 사탕의 포장지였습니다. 아저씨, 사랑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목소리지만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아미르가 더러운 하수구를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귀한 왕자의 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뒤따라오는 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계속가. 사랑이가 기다리고 있어. 30분 만에 창고 지하에 도착했습니다. 아미르가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경비병이 보였습니다. 아미르가 조용히 접근해서 목을 제압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경비병도 차례로 무력화했습니다.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중앙 통제실이 가까워졌습니다. 아미르가 틈새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라시드가 사랑이 앞에 서서 권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형은 참 답이 없다.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안 와? 아저씨. 사랑이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미르의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그때 민서가 녹음해준 자장가가 생각났습니다. 아미르가 입술을 모으고 조용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자장가의 선율이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뭐야,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린데? 라시드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랑이가 휘파람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그 순간 창고 천장의 유리가 와장창 깨졌습니다. 블랙 팔콘 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동시에 내려왔습니다. 뭐야 이게. 라시드가 놀라며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얀 섬광이 터졌습니다.
섬광탄이 창고 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아미르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 라시드에게 몸을 날렸습니다. 라시드, 이제 끝이야. 라시드가 바닥에 넘어지며 총을 놓쳤습니다. 아미르가 라시드를 눌러 제압했습니다. 더는 사랑이 건드리지 마. 아미르가 폭탄 기폭 장치를 발로 차서 부쉈습니다. 기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창고 곳곳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용병들과 블랙 팔콘 대원들의 격렬한 전투였습니다. 아저씨, 사랑이가 아미르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미르가 달려가서 사랑이를 묶은 밧줄을 풀었습니다. 괜찮아. 사랑아, 이제 끝났어. 내가 왔어. 그리고 자신의 방탄조끼를 벗어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춥지? 이제 괜찮아질 거야. 무서웠어요. 다 끝났어. 이제 엄마한테 가자. 총소리가 멈췄습니다. 모든 용병들이 제압됐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오자 민서가 달려왔습니다. 사랑아, 엄마. 사랑이가 민서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민서가 아미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정말. 세 사람이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차갑던 창고 앞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라시드는 한국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인천공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인터폴 요원들이 그를 호송했습니다. 이번 일로 테러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사우디로 강제 추방됩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미르는 공항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라시드가 아미르를 보고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걸로 끝난 줄 알지, 형? 아직 안 끝났어. 라시드, 너한테는 이미 끝났다. 아미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아미르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 다음 날 달동네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 일대를 모두 매입하려고 합니다. 중개업자가 집주인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준다는 거요? 박 씨가 눈이 번쩍이며 물었습니다. 시세의 10배입니다. 10배라고요? 진짜요? 박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재개발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사는데요? 재개발도 안 할 거면서. 의뢰인께서 이곳을 보존하고 싶어 하십니다. 같은 시간 경찰서에서는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철수, 당신은 사기와 도박 관련 여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난 사랑이 아빠라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서 박 씨도 같이 끌려갔습니다. 저는 또 왜요? 건물주를 협박하고 불법적으로 보증금을 올린 혐의입니다. 이 모든 일을 처리한 것은 아미르가 고용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한 달 후 사랑인의 옥탑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낡은 지붕은 예쁜 기와로, 벽은 알록달록한 색으로 칠해졌습니다. 우와! 사랑이가 새로 꾸며진 집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회전목마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황금색으로 반짝이는 예쁜 목마들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저씨, 이거 진짜 우리 거예요? 사랑이가 아미르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전부 사랑이 거야. 엄마도요? 당연하지. 민서가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미르가 민서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설립한 자선재단의 이사직 제안서예요. 저에게요? 네. 한국 아이들을 돕는 일을 맡아주세요. 정당한 급여와 함께요.
민서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몇 주가 지나자 아미르는 완전히 동네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화려한 정장 대신 편안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아서방, 여기 와봐. 떡볶이 아줌마가 아미르를 불렀습니다. 왜요, 이모님? 이거 먹어봐. 오늘 새로 만든 거야. 아줌마가 떡볶이를 한 젓가락 떠서 건넸습니다. 우와, 이거 꽤 맵네요. 아미르가 혀를 내밀며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하하, 왕자님이 매운 것도 잘 못 먹네. 이모님, 그냥 아미르라고 불러주세요. 알았어, 아서방. 동네 아이들도 아미르와 친해졌습니다. 아저씨, 같이 놀아요. 축구해요. 아미르가 아이들과 함께 좁은 골목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아이들처럼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랑이네 옥상에서 바비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아미르가 직접 고기를 구웠습니다. 아미르 씨, 고기 타요.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이네. 아미르가 당황하며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사랑이가 상추를 따서 쌈을 싸줬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고마워, 사랑아. 아미르가 사랑이가 싸준 쌈을 입에 넣었습니다. 우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정말요? 정말이야.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보다 맛있어. 세 사람이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도시가 아름다웠습니다. 예뻐요. 사랑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응, 정말 예쁘다. 아미르는 대답했지만 도시가 아니라 사랑이와 민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이가 아미르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아미르가 조심스럽게 사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서 씨, 네, 할 말이 있어요. 민서가 아미르를 바라봤습니다. 뭐예요? 저와 함께 사우디로 가주실래요? 민서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와 가족이 되어주세요. 아미르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식으로 청혼하는 거예요. 저와 결혼해주세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당신은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사랑이도 당신도 사우디 사람들이 받아들여 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해결할게요. 민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아미르가 민서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깍지를 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폭죽이 터졌습니다. 알록달록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우와, 사랑이가 깨어나 폭죽을 바라봤습니다. 예뻐요. 우리를 축하해주는 것 같아요. 세 사람이 서로를 꽉 안고 폭죽을 바라봤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순간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녁, 사랑이네 옥상에서 또다시 바비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아미르가 능숙하게 고기를 구우며 웃었습니다. 이제 고기 굽는 실력도 좀 사람답죠? 민서가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위해서 맨날 연습하셨잖아요. 사랑이가 아미르 무릎에 앉아 고기가 익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저씨 배고파? 조금만 참자, 우리 사랑이. 금방 익는다. 고기가 다 익자 세 사람이 옥상 평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서 정말 행복한 가족 같았습니다. 우와, 맛있다. 많이 먹어, 사랑아. 우리 공주님 많이 먹어야 커. 사랑이가 상추쌈을 싸서 아미르 입에 넣어줬습니다. 아저씨 이거, 진짜 맛있네.
우리 사랑이가 직접 싸줘서 그런가 보다. 식사가 끝나고 사랑이가 아미르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랑이가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으응. 사랑아? 아가, 괜찮아? 어디가 아파? 사랑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머리 아파. 민서가 사랑이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잠깐 열이 너무 높은데? 민서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머, 코피, 아미르 씨. 아미르가 당황해서 사랑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사랑아, 괜찮아. 아저씨 여기 있어. 코피는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병원,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 민서가 외쳤습니다. 즉시 의료팀 호출하겠습니다. 경호원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10분도 안 되어 특수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환자 상태 보고 바랍니다. 갑자기 코피, 의식 저하 상태 급박합니다.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이 빠르게 측정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요. 바로 이송합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빨리요. 아미르가 절박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사랑이 살려주세요. 민서가 복도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아미르가 민서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사랑이는 강한 아이예요. 우리 끝까지 같이 버텨요. 3시간 후 의사가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제발. 민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희귀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백혈병? 아미르의 목소리가 흐트러졌습니다. 네. 진행이 아주 빠릅니다. 치료할 수 있는 겁니까? 아미르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일반 항암으로는 어렵습니다. 오직 골수 이식뿐입니다. 민서가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8시간 안에 이식 못하면 어렵습니다. 의사가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죽는다는 말이죠? 아미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이 얼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미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다른 방법, 제발 다른 방법은 없나요? 가족 중에서 공여자를 찾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민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전 친부가 아니에요. 의사가 아미르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선생님은 검사해 보시겠습니까? 전 혈연 관계가 아닌데. 그래도 기적처럼 맞을 때가 있습니다. 1시간 후, 놀랍게도 유전자가 거의 일치합니다. 아미르가 숨을 멈춘 듯 말했습니다. 제가 가능하다고요? 네. 바로 이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해요. 의사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죠? 왕자님의 폐 손상이 심해서 전신 마취하면 거의 사망 확률입니다. 아미르가 멈칫했습니다. 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네. 거의 확실합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미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미르, 당장 그 수술 중단해라. 국왕이 노려보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왕위 계승자가 목숨을 거는 건 반역과 같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참모들이 몰려왔습니다. 왕자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성공 확률이 없습니다. 왕자님이 죽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민서가 아미르에게 말했습니다. 아미르 씨 그냥 가세요. 부탁드려요. 하지만 민서의 떨린 눈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사랑이를 살려주세요. 그때 무균실에서 사랑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미르에게 손을 뻗으며 입모양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그 순간 아미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굳었습니다. 수술 동의서 주세요. 참모들이 절규했습니다. 왕자님, 안 됩니다. 아미르가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하게 말했습니다. 내 목숨 하나로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난 기꺼이 한다. 아미르가 서명했습니다. 떨림 없이 단호하게. 다음 날 새벽 인천공항에 거대한 전용기들이 연달아 착륙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온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들이 내려왔습니다. 존슨 박사입니다. 왕자님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밀러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치료하겠습니다. 아미르가 공항에서 직접 이들을 맞았습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왕자님, 전 힘 닿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의료진들이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실 원로들이 대형 버스 세대를 타고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전통 의상을 입은 노인들 수십 명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왕자 몸에 칼 못 대. 오늘 이건 절대 못 지나간다. 맞다. 우린 왕실의 혈통을 지켜야 한다. 핏줄이 먼저다. 절대 용납 못한다. 원로들이 병원 로비를 점거했습니다. 아미르의 경호원들과 팽팽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왕자님 나오십니다. 안 돼. 왕자 그 문 못 들어간다. 우린 절대 못 봐. 이건 왕자님의 직접 명령이다. 길 비켜라. 우린 허락 못해.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아미르가 수술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원로들이 모두 아미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왕자님, 제발 다시 생각 좀 해보시오. 왕자님, 왕관 버릴 만큼 급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미르가 조용히 원로들을 바라봤습니다. 원로님들 전 이미 마음 정했습니다. 왕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미르가 내복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왕위 포기 각서입니다. 왕자님, 그건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제 손으로 썼습니다. 누구도 막지 마십시오. 전 왕관보다 한 생명을 택하겠습니다. 원로들이 소리쳤지만 아미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민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미르 씨, 괜찮습니다. 약속 지킨다 했잖아요. 말했죠. 아픈 건 다 내가 가져간다고. 죽으면 난 어떡해요, 아미르 씨. 안 죽습니다. 사랑이가 날 기다리고 있는데. 아미르가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안에는 세계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왕자님, 준비 끝났습니다. 제가 죽을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9할 넘습니다. 위험합니다. 살 확률이 10이라도 전 그걸로 충분합니다. 마취 들어갑니다. 왕자님 편히 숨 쉬세요. 사랑아 아빠가 꼭.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혈압 급락입니다. 맥박 난리예요. 위험합니다. 폐 기능이 무너지고 있어요. 심장 멈췄습니다. 가슴 압박. 빨리. 제세동기 준비해요. 충격 간다. 한 번 더. 다시 한 번. 세 번째 충격 후. 심장 돌아왔습니다. 맥박 정상화됩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모두 집중. 12시간의 대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민서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산 거예요? 네. 이식 성공했고 왕자님도 안정됐습니다. 병원 밖 시민들의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와, 대단하다. 진짜 영웅이네.
뉴스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사우디에서도 아미르 왕자는 진짜 영웅이다. 알라가 내린 기적을 이뤄낸 거다. 이건 신이 내린 축복이요. 왕실 원로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릴 보고 있어. 각서? 당장 없애야지. 방법이 없어. 여론이 폭발이야. 왕자님의 계승권 계속 유지합니다. 며칠 후 사랑이도 회복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아미르가 물었습니다. 사랑이는 괜찮습니까? 살았어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정말입니까? 네, 전부 당신 덕분이에요. 며칠 후 사랑이가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아빠, 사랑아 이제 진짜 괜찮아? 응, 선생님이 다 나았대요. 아미르가 사랑이를 꼭 안고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셋 다 살아남았네. 창밖에는 촛불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사랑이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최종 검진을 받았습니다. 완치입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민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사랑이가 기뻐하며 뛰어올랐습니다. 아미르가 사랑이를 안아들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우리 사랑이 완전히 이겨냈구나. 아빠, 저 이제 아프지 않아요. 그래, 아빠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옥상에 앉아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사우디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어요. 아미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제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쯤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요? 왕실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더는 미룰 수가 없어요. 사랑이가 아미르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사우디는 어떤 곳이에요? 넓은 사막이 있고 낙타도 많고 정말 멋진 궁전도 있어. 우와, 낙타 타고 싶어요. 그럼 아빠가 제일 먼저 태워줄게. 민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여 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전 세계가 우리 가족을 알아요. 누구도 함부로 못해요. 출국 전날 달동네 전체가 작별 파티 분위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아미르 가족을 배웅했습니다. 아서방, 정말 가는 거야? 떡볶이 아줌마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네, 이모님 잊지 않을게요. 이거 가져가. 아줌마가 김치통을 건넸습니다. 직접 담근 거야. 사우디 가서도 먹어. 고맙습니다, 정말. 동네 아이들도 하나둘 작별 인사를 왔습니다. 아저씨 보고 싶을 거예요. 아저씨도 너희들 많이 그리울 거야. 아미르가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줬습니다. 편지 써요. 그럼 약속할게. 마지막으로 회전 목마를 한 번 더 탔습니다. 사랑이가 목마 위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좋아요. 사우디에서도 똑같이 만들어줄게. 정말이에요? 아빠가 약속한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아미르 가족이 나타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미르 왕자님, 사랑이.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환송했습니다. 아미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국에서 사랑이 뭔지 배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우디에서도 행복하세요. 사랑이 건강하게 자라요. 시민들이 응원을 보냈습니다. 전용기가 이륙하자 사랑이가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한국을 내려다봤습니다. 안녕 한국. 또 만나요 한국. 14시간 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활주로에는 수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미르 왕자님 환영합니다. 영웅이 돌아왔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린 길을 따라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미르가 당당하게 앞장섰고 민서와 사랑이가 그 옆을 걸었습니다. 엄마 사람이 진짜 많아요. 응, 모두 우리를 반겨주는 거야. 왕궁에 도착하자 국왕이 직접 나와서 맞았습니다. 잘 돌아왔다, 아미르. 아버지. 국왕이 민서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내 딸이다. 잘 부탁하오. 감사합니다, 폐하. 사랑이가 국왕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세요? 그래. 이제 나는 너의 할아버지다. 국왕이 사랑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한 달 후 왕궁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민서를 제2왕비로 책봉합니다. 사랑이를 제1공주로 책봉합니다. 즉위식에서 아미르가 민서에게 왕관을 씌워줬습니다. 사랑이도 작은 왕관을 받았습니다. 우와, 진짜 공주가 됐어요. 그래, 이제 너는 진짜 공주야. 일 년이 흘렀습니다. 왕궁의 가장 햇볕이 좋은 곳에 특별한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의 옥탑방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평상과 황금으로 장식된 회전목마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곳이 사랑인의 정원이에요. 아미르가 방문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민서는 왕실 자선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전 세계 백혈병 어린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50명의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됐어요. 대단합니다, 민서. 아미르가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원에서 뛰어놀던 사랑이가 넘어졌습니다. 아, 사랑이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아미르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사랑아, 괜찮아. 괜찮아요, 아빠. 사랑이가 울지 않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뽀로로 반창고를 꺼냈습니다. 아빠, 이거 붙이면 안 아파요. 이거 어디서 났어? 한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빠한테 처음 붙여준 그 반창고요. 사랑이가 아미르의 손에 반창고를 건넸습니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아미르가 사랑이의 무릎에 반창고를 정성스럽게 붙여줬습니다. 자, 이제 안 아프지? 응, 사랑하니까요. 아미르가 사랑이를 안아들고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정원 한가운데 서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사막의 석양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아미르의 책상 위에는 옥탑방에서 찍은 옛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지금의 행복한 가족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영원히 같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요. 맞아, 사랑하니까. 회전목마가 천천히 돌아가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며 이 행복한 가족을 축복하듯 반짝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우디 왕자의 하늘에서 돈을 뿌린 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여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미르 왕자는
평생 왕관을 지키기 위해 살았지만 낡은 뽀로로 반창고 하나를 건넨 6살 소녀 사랑이 덕분에 진정한 왕국은 권력이 아닌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납치라는 극한의 위기 속에서 오물을 뒤집어 쓰고 하수구를 기어 사랑이를 구하고 급성백혈병이라는 더 큰 절망 앞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던 그의 희생은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수천조의 재산보다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은 아미르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은 계산되거나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진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제 옥탑방 평상 위에 소박했던 행복을 사막의 왕궁 한가운데 황금빛으로 재현한 이 가족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돈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기적 같은 행복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의 가장 큰 반전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가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곳을 발견했다는 점이 아닐까요? 왕관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은 아미르와 민서, 사랑이의 영원한 행복을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께 잘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 멀리 작은 달 하나가 나의 밤을 비춰주네.